안녕하세요. 2025년 4월 6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아래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 주 엔비디아가 더 빠져버려서 결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순으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7개 주식들 중에서 크게 그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 것과 덜 빠진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ES나 NQ 특히 이제 이 종목 7종목 트레이드 나스닥이죠. 그래서 ES랑 NQ를 먼저 보신 다음에 각각 개별 주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S를 보시면 ES가 이민희 S&P 500 선물입니다. 지수 선물.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자세한 그 차트 분석은 토요일에 올려드린 그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 레벨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 물론 지금 보시면 여기 2025년 지금 4월이지만 1년 전에 2024년 4월만 해도 지금 레벨보다 더 낮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년 전 레벨로도 아직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 고점은 그 뚫고 내려왔지만 그래서 5333.50이 이렇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기를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저점이 더 중요하죠. 지지선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5200, 5.50 그리고 이 밑에 있는 5000 레벨, 4963.50 레벨 이 레벨을 보는 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일단 이 레벨을 뚫고 내려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2024년 8월 5일 레벨, 2024년 그냥 8월이라고 할게요. 2024년 8월 레벨을 그 뚫고 내려갔다가 이제 비슷한 레벨로 지금 장이 마감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은 2024년 8월 레벨, 그리고 2024년 5월 레벨, 그리고 2024년 4월 레벨 뭐 이 정도가 그 이전에 있었던 저점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지금 레벨이 ES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죠. 2024년 8월 5일 저점보다는 아직 위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이 그 추세선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온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2024년 4월 레벨 뭐 5월 레벨은 이미 뚫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레벨 뭐 이 정도가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2024년 4월 레벨까지 닿지 않은 상황이다. 뭐가 나스닥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오늘 차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과 4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4월, 8월에 레벨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먼저 보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 위쪽에 220, 219 뭐 이 레벨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다시 여기서 올라가고 조금씩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그 전주에 225.89를 뚫지 못해서 여기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 전에는 이 다운트렌드 라인을 일단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살짝 갭 하락을 하고 나서도 쭉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닿았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갭 하락이군요. 갭 하락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인사이드 바가 돼버린 상황. 인사이드 바가 됐어도 그거를 뚫지 못하고 이 안쪽에 월요일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좀 강하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날 밤에, 수요일 밤에, 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훅 빠졌죠. 여기에는 프리마켓이랑 익스텐디드 마켓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의 차트 분석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쭉 빠져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프리마켓에서도 더 떨어져서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206.59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도 또 밤새도록 익스텐디드 마켓 프리마켓에서 빠져서 200 레벨 이상, 195 레벨도 더 밑에 떨어져서 오픈이 몇이죠? 193.89까지 내려와서 했다가 그래도 좀 오르나 보다 했는데 199.62까지 가서 저항받고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와서 186.99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오르면서 장이 마감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폭락을 15분봉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리마켓까지 보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트 분석할 때는 프리마켓, 익스텐디드 마켓 안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면 이 애플의 현재 레벨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나스닥은 지난 작년 8월 레벨보다 살짝 지수는 위에 있었죠. 그렇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8월 레벨보다도 아래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5월 레벨 정도까지입니다. 적어도 4월 레벨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4월 레벨이라고 하면 여긴데 4월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8월 레벨보다는 밑에 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수보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수보다도 더 내려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떨어지는 강도가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지수가 더 떨어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더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 더 밑에 지지선은 어디가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179.61 얘는 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레벨이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173. 얘도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의미를 가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잘 맞았었던 느낌이 없으니까 얘도 지우고, 여기에 핑크색도 여기에서는 작용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레벨이라서 지웁니다. 크게 영향이 있는 놈들만 볼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래 남아 있죠. 그리고 작용도 했고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했었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레벨이죠. 그죠? 그리고 얘도 여기에서 작용을 했고 여기서 작용을 했으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가격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남겨져 있고, 얘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기서 작용했고 여기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남겨놓고, 심지어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남겨져 있었고 그게 186.99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도 지지를 받은 거고, 얘도 내려왔지만 의미가 있고 얘도 색깔을 굳이 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 5월 레벨, 특히 이 5월 레벨보다는 여기에 있는 더
오래된, 여기 2레벨도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 이거 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좀 더 센 애니까 핑크. 얘는 핑크 아니고 오렌지.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여러 번 작용하고 강했었던 애니까 내려오면 176.15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해 보이죠? 왜 그런지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굉장히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만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180.42까지 닿기도 전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뚫리면 그 다음에 176.15 얘도 뭐 얘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강도가.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 그 다음에 요 핑크 라인 그 다음에 얘 누구죠? 164.2 이거에 해당하는 얘도 핑크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빨간색, 핑크색 얘가 강한 지지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지지선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떨어지는 그 강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지수상에 어제 말씀드린 토요일에 올려놓던 동영상을 거기를 참고하시면 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가 저점으로 봐야 되고 조금 더 떨어져 봤자 뭐 조금 더 내려오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딱 애플 같은 경우에는 176.15나 여기 있는 이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일단 놔둘게요.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오히려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을 여기다 다시 그리면 여기에서 이 정도 아니면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나인데 지금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 오렌지색으로 하고 그래서 이 로하이 레퍼런스가 하나 여기서 작용을 했다. 이 로하이 레퍼런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얘가 아니고 여기 왜냐면 로하이 레퍼런스를 왜 그리는 거죠? 떨어지는데 특별히 레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지지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로하이 레퍼런스를 그렸었던 건데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이로 레퍼런스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얘가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지 레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굳이 로하이 레퍼런스가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린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내려오면서 다 무시를 당했죠. 하지만 15분봉 볼게요. 15분봉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했죠. 이거는 이제 목요일이고 목요일에는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금요일에는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192.8이 지지받고 199.6이 저항받고 다시 여기에서도 한번 여기는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받았죠.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았죠. 지지 저항 헷갈리네요. 다시 지지 저항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또 여기서 저항받고 지금 레벨에서 이렇게 지지저항 받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쉬어갖고 192.82, 192.82에서는 15분봉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지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지만 189.92는 완전 생무시 당했죠. 올라갈 때도 무시, 내려올 때도 무시. 그렇기 때문에 189.92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186.99는 이렇다. 뭐 여기에 아직 닿진 않았지만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192.82가 누구? 얘는 크게 영향을 못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었던 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92.82가 아니군요. 189.92 얘군요. 얘. 그죠? 189.92 얘죠. 189.92가 무시당한 거죠. 그 189.92는 얘인데 이렇게 굉장히 강해 보이는 애도 생 무시를 당했습니다. 약간 무시당할 만한 하긴 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레벨 특히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이런 레벨들에서 한 번씩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혹 이런 폭락장이 있을 때 이런 그림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레벨이랑 트렌드 라인들이 굉장히 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트레이더들이 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쉬어야 되지? 어디서 한번 튕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네, 그래서 뭐 하락이지만 반전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5월 레벨 뚫렸고 8월 레벨 뚫렸고 5월 레벨은 아직 닿지 못하는 상황 4월 레벨도 굉장히 멀리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레벨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색, 이 핑크색 이 근처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물론 더 안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갈 확률도 적지 않다 정도로 애플은 정리하겠습니다. 길어졌는데요.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마일드하게 떨어졌죠. 뭐 거의 안 떨어진 거죠.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월요일 보시면 월요일에 이미 조금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366.78 여기서 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았고 수요일도 385.58 못 미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다른 애들 다 떨어지는데 혼자서 살짝 떨어지면서 버텼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도 3% 떨어졌다고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3%면 양호하죠.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죠.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3.5%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디지 하고 보시면 얘는 심지어 작년 4월, 작년 5월, 작년 5월, 8월, 죄송합니다. 5월, 4월, 심지어 얘는 누구? 1월마저도 내려와서 2023년 11월 레벨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는 마일드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 달에서부터 8월, 5월 레벨 다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주에 이미 2023년 이 레벨들, 2024년 1월 레벨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이유가 없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얘 좀 덜 떨어졌네. 강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얘는 약해져 있었던 상황. 그쵸?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다른 주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퍼센티지는 낮더라도 적더라도 이미 다른 주식들보다 더 저 레벨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주식들보다 어떤 위치에 지금 있고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를 볼 때 이 차트고 퍼센티지만 보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어디 레벨까지 왔지, 이전의 히스토리에서 어떤 레벨까지 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ESNQ 차트를 먼저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이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 다시 이거 그려야죠. 이거 너무 심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해야죠. 이거 그죠? 로하이 레퍼런스 이거 어떤 게 더 낫죠? 얘가 더 낫죠? 예, 그럼 이렇게 이 정도 거의 다 왔네요. 그쵸? 그리고 예,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예, 이 정도까지 보면은 351.47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로하이 레퍼런스 그릴 만한 거는 딱히 보이지 않고요. 뭐 이것도 굳이 지금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로우 레퍼런스죠. 내려가는 거니까. 하이 로우 레퍼런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눈에 띄는 지지 레벨은 딱히 없습니다. 351.47까지. 그래서 이 중간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이 로우 레퍼런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데서 지지 받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고요. 얘도 그냥 왜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지 딱히 레퍼런스가 없네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다가 또 굳이 이제 그리려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 색깔 초록색으로 바꾸고 여기에 패러렐 채널 하나 그려서 얘죠. 이렇게 패러렐 채널 하나 그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를 봐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거기까지 미처 내려가지 못하고 그러면 얘 아니고 이쪽에 조금 안쪽에 있는 다른 패러렐 채널을 찾아보면 뭐 여기 이 정도 아니면 여기 이 정도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패러렐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는 패러렐 채널을 해도 되죠. 지금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패러렐 채널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봐서 여기도 지지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지선이 몰려 있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다행히. 얘가 누구냐면 2023년 7월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죠? 다시 오토로 하고. 그죠? 여기까지는 다행히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미 2023년 11월 레벨까지 간 거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하기에는 지지 포인트가 없어서 뭐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네, 다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뭐 여기 자 이렇게 완만한 패러렐 채널이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더 푹 빠졌죠. 오히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 뭐 얘도 마이너스 7% 빠진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구냐? 이 앞에 뭐 월화수는 이제 생략할게요. 다른 주식들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얘는 아직 작년 8월 레벨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작년 8월 레벨까지도
미처 내려오지 않고 4월 레벨이 아직 멉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 4월 떨어진 이 레벨까지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레벨은 뭐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뭐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내려가면 더 쭉쭉 빠지겠지만 제 느낌상으로 월요일에 더 추가 하락의 여지는 조금 없어 보입니다. 나스닥 전체가. 하지만 좀 더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90.63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다운 패러렐 채널 얘도 저항선 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얘도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가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때의 저항 포인트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 97.40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얘도 15분봉 볼까요? 97.40이 어떤 의미였는지. 내려오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얘도 사실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큰 작용이 없어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97.40에서. 그래서 97.40 다운 트렌드 라인의 다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세 개가 일단은 저항선으로 강하고, 101.52도 여기서 지지받았었기 때문에 반대쪽에선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고, 내려가면은 여기에는 딱히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더 내려오게 돼서 이 근처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면 뭐 이 정도가, 이거 하나 정도는 더 그려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얘도 파란색으로, 아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이 저항선 두 개가 있고, 지지선 두 개가 있고, 더 빠진 다음에 이렇게 지지선 있고, 뭐 여기선 굳이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얘에서 얘, 너무 내려갔죠? 여기서 얘, 이번에 이미 작용을 했네요. 하이로 레퍼런스가. 그쵸? 그리고 얘는 심지어 여기서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기도 하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걔는 아니고, 여기에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이 하나 존재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이거 지우고. 의미 없습니다. 얘는 그냥 정말 할 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할 게 있으면 굳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았다.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보다 있다라고 보고, 얘는 작년 8월 레벨보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고평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보다 더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떨어져도 다른 애들보다 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떨어진 게 지금 마이너스 7%라서 다른 애들보다 더 떨어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덜 떨어진 거다. 그래서 그만큼 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도 더 다른 주식들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은 금요일에 양봉을 만들었어요.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금요일에 양봉을 만든 건 앞에서 세 개째 지금 보셨는데 없었죠. 그만큼 얘는 이미 반전을 시작한 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그럼 얘는 강한 애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갭 하락했는데 쭉 올라가서 거의 목요일 저점보다 올라갔다가 그래도 빠졌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15분봉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가? 올라갔다 빠졌는가? 갭 하락에서 올라가서
뭐 장 막판에는 밀렸지만 그래도 장 중반에 힘을 내고 그 위에서 놀다가 여기서 보시면 173.87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아, 여기서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안 됐네요. 이거는 그 착시입니다. 다운 트렌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 시스템의 문제. 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갔다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려 내려온 거지. 173.87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도 잘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15분봉 보시면서. 데일리 차트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으로 갭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서 173.87 위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빠져서 내려왔을 뿐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마존 히스토리를 보시죠. 작년 8월 어디죠? 8월. 작년 8월보다 아직 위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보다도 얘는 훨씬 떨어지는 힘이 약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래서 얘는 이미 상승을 시작해낸 거죠. 강하다는 거죠. 더욱 저평가가 되지 않고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상승 여력이 얘는 이미 이제 시작될 정도의 애다. 떨어지는 것도 적고 4% 상대적으로 4%면은 양호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진 거 얘만 보면은 암울하지만 히스토리를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 얘는 아마존은 다른 애들보다 강한 상황이구나 현재. 물론 여기에 다른 매크로적인 이야기가 얘는 리테일도 있고 뭐 순수한 기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지금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부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죠. 뭐 지금은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관세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다른 나스닥 주식들보다는 양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직 작년 8월 레벨도 가지 않을 정도야. 얘는 다시 이미 반등을 시작했고 더 반등할 여지가 있어. 그리고 173.87도 얘가 지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여기서 저항을 한다고 해도 다시 뚫고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죠. 왜냐면 장 막판에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173.87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죠? 15분봉 보셨다시피 다시 보여드려요. 여기서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요거 그냥 다시 뚫고 올라가기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173.87 여기 저항선 있고 그 위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중 저항 받을 정도 뭐 얘는 지금 아래 지지선 걱정을 하는 게 저항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상승을 시작한 걸로 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이거 그 아마존까지 4개 종목 중에선 제일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엔 알파벳 보시죠. 알파벳도 와 여기 지금 빠진 건 마이너스 3%,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별로 많이 안 빠져서 아마존 못지않게 알파벳도 강한 애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다운 패럴 채널이 있는데 다운 패럴 채널 조금 더 익스텐드를 해보면 뭐 이 정도로 되겠죠. 뭐 굳이 익스텐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지금 얘는 음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뭐 그 반등을 아마존처럼 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얘가 지금 누구냐, 어디쯤이냐 보면 작년 9월, 얘는 뭐 8월에도 저점을 찍지 못했네요. 그죠? 8월 여기 있고 9월에 더 저점을 찍었는데 걔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얘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레벨이 어떤 레벨이냐? 2024년 3월 레벨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적게 떨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얘는 이미
더 밑으로 내려와 있었던 애였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주식들하고 조금 다른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8월이 저점이 아닌 9월이 저점이었고, 뭐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기업 자체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우리는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레벨보다도 3월 레벨보다도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작년 3월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까지 얘기를 할 텐데,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할 텐데, 3월까지는 안 왔지만, 뭐 한 4월 레벨 정도 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쵸? 3월 28일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 8월, 9월보다 위쪽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얘는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얘는 더 빠질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지금 여기에 있는 얘네들 얘까지 케어하고 얘까지 케어하기에는 지금 얘가 왜 살아남았냐면 이 중간에 그거 어떤 레퍼런스로 사용이 될 레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과감히 버리시죠. 버릴 수가 없나? 버리십시다. 그냥 버리고 이 초록색 얘를 일단은 케어를 하죠. 얘를 그냥 오렌지색으로 하고 얘도 뭐 강하지만 일단은 오렌지색으로 놓고 오래된 건 오렌지색으로 가까운 건 파란색으로 씁니다 보통. 얘도 사실 오렌지색으로 가야 됐었던 애죠. 그리고 얘는 파란색이 맞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2레벨 그 다음에 2레벨 둘 다 중요 레벨이죠.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 두 개의 레벨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뭐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항선도 뭐 지금 이 두 개 147.43, 149.60, 15분봉에서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여기서는 거의 무시를 당하고 있죠. 147.43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접을 못 받으면 지우는 게 맞죠? 146.08은 의미가 있고 149.60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일리로 가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레벨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패러렐 채널 존재해서 저항선으로 여기서 위쪽에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미 138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는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지지선도 딱히 가까운 데 없고 더 떨어진 가능성도 뭐 여전히 존재하고 다시 여기서 반등에는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알파벳은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알파벳은 좀 약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알파벳은 좀 앞에 있는 주식들보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더 하락할 여지가 더 남아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여기서 뭐 그냥 갭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맞죠? 네, 브로드컴. 뭐 똑같죠? 월화수 이렇게 올라가고 목요일 이렇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 빠졌는데 얘도 그냥 바로 보죠. 어디죠? 지금 얘는 9월이에요. 8월까지 못 내렸습니다. 얘도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작년 12월에 여기서 너무 튀어 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브로드컴의 강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더 많이 빠졌지만 빠져봤자 작년 8월 레벨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9월 레벨 정도다. 그 얘기는 이미 여기서 도지 만든 것처럼 이미 얘도 다시 올라갈 여력을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리고 얘 아니죠, 얘죠. 초록색으로 해주고 여기에 패러렐 채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패러렐 채널 그리면 여기에 걸쳤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패러렐 채널,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이 하한선에 지금 걸쳐 있고 이쯤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두 가지 포인트네요. 8월까지도 미치지 못, 작년 8월 레벨까지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도지를 만들면서 음봉을 만들었지만 얘는 반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반전할 가능성이 있고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패러렐 채널에 하한선에 걸쳤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뭐 전체적으로 하락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얘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힘을 내면서 저항을 하면서 빠져도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레벨, 이 파란색 130.25 레벨 떨어진다고 해도 강하고 여기 있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얘도 강하고 해서 여기 이 사이에는 뭐 이 정도 얘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쵸? 얘는 파란색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얘는 좀 강한 애다 정도로 브로드컴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타인가요? 메타도 궁금한데. 예, 메타도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와서 얼마? 얘도 마이너스 5.08이지만 얘도 도지 만들었죠. 도지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반전,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도지 만들고 이런 것들은 반전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꼭 그렇지만 않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온 상태에서 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더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얘는 반전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전되는 걸 보면 얘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얘는 그 히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되나? 11월, 9월. 자, 역시 8월 레벨까지 아직 못 미쳤습니다. 뭐, 브로드컴이랑 비슷한데, 사실 메타랑 브로드컴이 그렇게, 의외로 연결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완전히 나눠진. 하지만 이런 패턴을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되게 잘 나갔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브로드컴은 1월달, 12월달 이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거였는데 메타는 2월달에 굉장히 잘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뭐 그래봤자 11월 레벨 이제 막 뚫고 내려갔고 9월 레벨 정도까지 한 번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8월 레벨에는 멀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지선 아직 존재하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뭐 자잘한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좀 지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얘는 필요 없어 보이고요. 얘네들도 이제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다 바꿔줄게요. 얘도 오렌지색, 얘도 오렌지색. 그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선 아직 남아있고, 얘도 파란색 차이가 좀 그렇죠? 오렌지색. 얘도 오렌지색. 뭐, 지워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얘도 지워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작용을 했나요? 아니죠.
얘도 지금 여기서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고요. 아, 아닌가요? 얘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쵸? 일단은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레벨도 허전하니까 하나 놔두고요. 오히려 얘보다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얘는 파란색으로.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지지받았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왜 빨간색일까요? 빨간색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론 여기서 지지 확실하게 받았네요. 그래도 그 빨간색의 힘을 발휘했네요. 그쵸? 그렇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지지선 여기 3개 있고, 위에도 얘네들로 있고, 빠질 때는 훅 빠져서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 저항 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 그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이 패러렐 채널도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가능하고, 뭐 중간에 있지만, 일단 요렇게, 메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다시 지지받는 힘이 있고 그 방향을 반전시킬 여력이 남아 있다. 저평가되어 있지 않고 얘는 고평가다. 그래서 확실히 작년 8월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힘이 없어 보이고 작년 8월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다 금방 반전할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서 장을 분석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논팜 그런 거 매크로 전혀 없었죠. 모든 게 다 관세에 파묻혔죠. 이번에 폭락했지만 시장은 좀 버틸 여력이 이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차트를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제 분석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죠. 관세가 다죠. 그리고 그 원유나 커머디티 선물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하죠.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위축이 될 것이고, 수입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수출 기업, 다른 나라의 수출,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의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재들, 커머디티들, 원유들 이런 것들이 다 위축되면 구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다시 금방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레벨에서 이제 레인지 무브를 시작하지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반등해야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트가 떨어지면 그거에 반대 매매가 있어서 뭐 떨어진 게 100이라면 뭐 한 20, 30은 다시 반등할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게 그냥 통상적인 하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뭐 쇼커버링 같은 게 있진 않습니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가야라고 막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저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산다고 해서 다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손해를 보셨었다고 해서 물타기를 하시면 뭐 더 떨어지지 않아도 최소한 물타기를 해서 그만큼의 상승을, 그러니까 그 물타기를 한다는 게 그 볼륨을 더 키워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조금만 올라도 떨어질 때 손해 봤던 것을 상쇄를 하겠다는 거가 메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르는 게 미미하면 물타기 한 게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돈만 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타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손실이 나셨으면 손실 나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오르는 종목이 뭔지를 찾으셔야지. 지금 물타기를 하시면 다른 종목들을 다른 그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탈 때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힘내시고 제 차트 분석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그 차트 분석과 그 선물 분석과 차트 분석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